자, 2026년 드리블 강의 첫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블 많이 기다려온 것 같아. 보니까 이제 선생님 게시판이나 아니면 DM에 선생님 드리블 강의 언제 오픈되네요? 라는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거 봐서 이제 많이 기다려왔던 강의일 것 같고, 선생님도 그만큼 좀 기대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섰어. 우선 한번 좀 간단하게 드리블 좀 소개를 할 건데, 첫 번째가 우선 평가를 돌파하는 문제풀이 전략이라고 가제가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의 수강 후기였을 것 같아서 후기에서 가장 좋은 그냥 키워드만 좀 따와봤어. 첫 번째가 배성민의 시그니처 강의야. 선생님이 지금 인강을 시작을 한 지가 벌써 꽤 됐더라고. 선생님이 한 인강을 한 지 거의 이제 10년을 채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10년 동안 선생님이 올라온 과정 중에서 가장 선생님의 이름을 알렸던 강의가 드리블 강의였어. 그래서 배성민의 시그니처 강의라는 게 가장 눈에 띄는 좀 이 키워드였고, 두 번째가 호불호가 없는 베스트 강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드리블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가장 되게 좋았다라는 평이 가장 많았던,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뭐 드리블 강의 들었을 때 도움이 안 됐어요라는 뭔가 이런 수강평은 선생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도움될 거고, 그러니까 호불호는 없고 그냥 들은 친구와 안 들은 친구가 있을 뿐인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을 많이 받은 강의. 물론 다른 커리도 분명히 도움을 받겠지만 선생님은 정말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드리블을 듣고 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간 수학을 눈을 뜰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수학이 정말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수학적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강의야. 그러니까 왜 너희가 문제를 못 푸는지, 왜 개념을 듣고 나서 문제가 안 풀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강의다 보니까 점수를 정말 올리는데 도움되는 강의라는 수강평이 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뭐 몇 년 전부터 우리 친구들이 자꾸 밈처럼 뭐 배드 누막 그래서 배성민의 드립을 누가 먹을 건데 라고, 선생님 만든 게 아니야. 맞는 게 아닌데 갑자기 인터넷에 어떤 친구들이 자꾸 이런 말을 올리다 보니까 약간 유행처럼 밈처럼 만들어져서 배성민 드립을 누가 먹을 건데 라고 많이 떠돌았고,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좀 더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고, 그러한 강의가 드리블 강의야. 그만큼 선생님이 가장 자신할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점수를 올리는데 자신할 수 있는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우리 수강 대상은 이거. 개념을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친구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어. 분명히 괴리가 있었지, 처음에는. 선생님이 분명히 수학 공부를 했을 때 그냥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가 궁금했거든,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재수종합반에 있는 친구들 현장에서 직접 정말 수험생들이 정말 9등급도 보면서 이 친구들은 왜 못 풀까? 이거를 되게 많이 관찰하고 되게 많이 연구대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여기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개념 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 특히나 선생님이 빌드업이든 아니면 뭐 다른 강의든 뭔가 개념 수업을 들었을 거야. 그리고 개념 수업을 딱 듣고 나면 개념이 이제 대충 어렴풋이 뭔지는 알겠어. 개념 뭔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뭐 시그마 하면 더하는 거래. 뭔지 알겠어.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 덧셈 뺄셈을 쪼갤 수 있다. 다 알겠어. 이해는 가. 이해는 가고 가장 쉬운 문제가 풀려. 하지만 살짝만 문제가 어려워져도, 살짝만 꼬아내도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개념 문제를 풀고 문제풀이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수학적인 재능이 분명히 뭔가 유불리가 있어. 그지?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근데 대부분의 수학을 좀 싫어하거나 잘 안 되거나 막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뭔가 막히기 시작을 해. 근데 그 포인트가 생각보다 수학적인 머리가 필요하지 않다야. 선생님의 주장은 생각보다 필요하지 않다. 고등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서 안 되는 거지 멍청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가장 너희들이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강의가 드리블이라고 봐서 개념은 아는 친구들이 우선 기본이야. 물론 그 개념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한 번쯤 돌린 친구들이면 돼. 수강대상 첫 번째, 개념을 한 번쯤은 돌린 친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거. 뭔가 쉬운 문제를 풀려. 그러니까 개념을 들었어. 가장 쉬운 3점짜리는 뭐 그냥 개념 도입하는 거니까 대충은 풀려. 그런 친구들. 그런데 4점짜리 조금 어려워지거나 조금 더 꼬아진 문제들은 내가 뭘 할지 모르겠고 많이 막혀 라는 친구들은 내가 그걸 보여주는 강의. 드리블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그 과정들이 너희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의. 이게 드리블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3점짜리 정도는 그래도 풀 수 있는 친구들. 이게 수강 대상이야. 자, 개념 끝났으니 엔제를 풀어볼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수험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의 인강선생님 커리큘럼이 이런 식이지. 개념 강의가 있어.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어. 그리고 바로 엔제로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좋아. 이제 그냥 뭔가 개념을 알고 기출문제를 조금 그냥 끄적끄적 해봤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뭘 할지 모르고 그냥 엔제를 풀어. 또 엔제가 막혀. 뭔가 이거를 악순환하고 있는 느낌이었어. 근데 드리블의 강의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약간 포지션이 다른 인강쌤들과의 다른 포지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실전 개념 강의라고도 부르고 드리블의 포지션이야. 그러니까 개념 포지션으로 잡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풀이야. 당연히 문제풀이 강의야. 근데 뭔가 개념 강의가 들어있어. 그리고 그 문제풀이 강의 안에 기출 분석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드리블의 포지션은 이거야. 다야 다. 얘네들이 다 들어가서 선생님이 요청하는 거는 이거야. 너희들이 엔제를 풀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엔제 풀이로 넘어가기 전에 이 드리블의 강의를 꼭 먼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 중간에 그 연결고리를 선생님이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개념을 이해했던 것들이 실제로 문제, 기출문제 그리고 엔제 문제로 갈 때 그 연결고리들이 완벽해지지 않은 채로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얻어갈 것들이 한정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로 알고서 문제를 풀면 많이 문제를 풀수록 얻어갈 게 정말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어. 그냥 엔제를 풀기 전에 개념을 한번 들은 친구들이 꼭 한번 짚고서 아 이런 거구나. 내가 배웠던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확장을 하시고 그 생각 확장한 채로 문제를 풀어보면 아 이렇게 풀어봤더니 이제 많은 문제가 머리 써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당연해지는 거구나 라고 그 논리 과정들을 선생님이 정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노야 엔제로 그냥 바로 가지 말고 드립을 먼저 해라. 이게 수강 대상이야. 뭐 이거는 뭐 이제는 메시가 이제 한물 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메시만 드리블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딱 목적이 이거거든. 정말 너희가 수학적인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아도 그래도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너희가 생각보다 수학을 정말 못하고 수학적인 머리가 없다라고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충분히 너희가 노력하면 이 정도까지는 확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유형들 말고 정말 이 사고를 좀 더 확장해서 나오는 문제들 내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이런 정도로 사고를 확장하는 것들은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 스스로 정말 드리블해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너희 스스로 드리블해서 뚫고 갈 수 있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수강 대상은 개념을 들은 학생 처음부터 개념을 완벽하게 다 차근차근 개념을 기초 개념을 다 알려주는 게 아니야. 물론 개념을 짚고 가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실전 개념 강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쪽으로 개념 쪽으로 넣더라고 드립을.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목적은 개념 파트를 다루기는 하지만 실전 개념이고 실전 개념이 뭔지는 들어보면 알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의 정의만 문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시그마의 성질, 거기에 파생되는 성질, 거기에 따른 정리까지를 다 이 정도까지는 너희가 사고를 확정을 하고 이것들로 문제를 풀면 많은 것들이 술술술술 풀린다라고 알려주는 강의. 그래서 문제풀이가 결합되어 있는 강의라고 읽어주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올해는 그래서 이제 드리블에 좀 공을 많이 들였어. 이제 좀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선생님이 가장 시그니처 강의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배석면의 개념을 들었으면 정말 제일 좋고 연결될 거니까 제일 좋고 듣지 않았더라도 뭔가 드리블을 처음 수강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뭔가 도움될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봤는데 첫 번째 개념을 전부 다 개편을 시켰어.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알아서 읽어봐. 배즈월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키워드야. 나는 뭔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성질,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 교과서에 담겨 있지 않고 배성민의 언어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용어들이야. 얘가 주어지면 이걸 떠올려야 돼. 라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해 주는 게 실전 개념 강의로 이 개념들을 자세하게 좀 적어놨어.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이 개념의 포인트들마다 결국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교과서에서 얘기한 거를 살짝 확장한 것들, 그리고 이것들로 파생되는 따름 정리들까지 따로따로 포인트들로 다 정리해서 좀 되게 읽기 편하게, 공부하기 편하게 교재를 싹 다 개편을 했어. 싹 다. 그리고 문제도 뭔가 약간 선생님의 사고 흐름대로 그냥 문제들을 쭉 배치했던 것들을 싹 바꿨어. 전부 다 바꿔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전부 다 나눠놨고 난이도 순서로 전부 다 배치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목적은 이거야. 분명히 어떤 친구들은 드리블 되게 어렵다고 해. 어렵다고 하거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드리블 할 만하다고 해. 이게 극명히 갈리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요청하는 거 이거야. 드리블의 가장 큰 목적이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뭔가 개념에서 문제풀이 넘어가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싶기 때문에 정말 수강 대상이 전체 수험생이었으면 좋겠거든. 필수 강의였으면 좋겠어. 이거를 듣고서 문제를 풀면 훨씬 잘 풀리는 거다를 느꼈으면 좋겠어. 아까 얘기했잖아. 호불호가 없다니까. 도움이 분명히 된다니까. 이건 선생님이 자신할 수 있어. 분명히 누구나 도움이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수학을 잘 못해도 들어봤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자꾸 문학 난이도가 막 중간중간 섞여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약간 거부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나눠놨어. 스텝 1, 분명히 정말 풀기 쉬운 3점, 4점까지만이야. 정말 풀기 쉬운. 그냥 누구나 1등급부터 뭐 9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1등급부터 4, 5, 6등급까지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스텝 1이야. 그리고 스텝 2는 그나마 조금 더 어려워진 문제. 어려운 4점짜리 준킬러 문항까지 얘가 스텝 2 문제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스텝 3로 전부 다 몰아놨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등급이 뭐 수학이 4, 5, 6등급이다 라고 하면 나 같으면 그래도 나는 킬러를 접근하는 게 별로 거부감이 없어. 그럼 스텝 3까지 다 한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수학에 대해 거부감이 있어. 수학을 좀 싫어해. 수포자가 되기 직전이야. 그런 친구들은 정말 스텝 1, 2까지만 해도 충분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 그래서 거부감이 없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편을 했으니까 업그레이드 2번째 우리가 난이도 순서로 배치했다라는 것들이고, 세 번째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거든. 모든 공부는 한 번에 완벽하게 되길 바라지 마. 이게 가장 도둑놈 심보지.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반복해서 공부를 할수록, 복습을 할수록, 실력이 올라갈수록 얻어가는 게 정말 더 많아질 거고, 드리블 강의는 특히 더 심해. 이거는 다시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복습했을 때마다 얻어가는 게 정말 많아질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100% 다 이해하는 친구도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무래도 실전 개념이 들어가고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다양한 풀이를 다 보여주다 보니까 처음에 100%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꼭 다시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복습이 가능하도록 이해도구로 구성을 해서 다시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 이거를 꼭 따라가서 최소한 이해도기야. 최소한 2번은 봐야 정말 너희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제대로 얻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해도를 구성했다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3번째 내용들이고, 4번째 친절하게. 올해 드리블의 키워드야. 올해 정말 바뀐 키워드의 가장 핵심은 친절한 드리블이야. 그래서 그 친절한 드리블 안에는 너희들이 자기 주도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주차별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얘들이 학습 난이도, 그 다음에 여기 QR까지. 그래서 최대한 간편하게 너희가 공부했던 것들을 기록할 수 있고, 기록한 것들로 너희의 오답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치를 해놨어.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강의에서도 예전에 드리블 강의가 예전에는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하는 템포대로, 현장 강의에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 이 1주차를 다 끝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넘어갔단 말이야. 그냥 꾸역꾸역 풀이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제시만 하고 넘어가고 너희가 알아서 해봐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는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전부 다 제촬하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고 친절한 드립을, 친절한 배석민으로 변신해서 하나하나 다 해설하고 다 풀이해줄 거야. 그래서 이 친절한 드리블로서 업그레이드된 네 번째, 자기도 학습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드리블이라고 업그레이드 시켜놨어. 자, 난이도는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들어있는데, 자, 난이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 얘는 어려운 3점, 쉬운 4점 위주야. 이거 위주. 얘네들이 아마도 여기 있는 교재에 그래도 한 60, 70%는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이제 스텝 1, 스텝 2의 앞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이제 어려운 4점들이 들어가. 그리고 중킬러까지. 얘네들이 스텝 2가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무래도 여기랑 좀 겹치는 부분들 좀 있을 테니까 여기에 나머지가 전부 다야. 그러니까 우리 가장 주된 문제들은 결국 쉬운 4점부터 어려운 4점짜리가 스텝 1, 2에 골고루 배치가 되면서 4점짜리 위주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정말 수학이 정말 어렵다는 친구들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얘기했지, 최대한 친절한 드리블로 바뀌었고, 그리고 문제 배치를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라고 느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 구성을 했어. 충분히.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에 킬러 문제들 하자.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내가 수학적으로 너무 내가 떨어진다,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아닌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금쯤은 킬러 문제를 건드려 봐야 돼. 그러니까 실력이 정말 올라가서 건드는 문제가 킬러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적당하게 개념을 공부했고, 그리고 적당한 4점짜리를 내가 풀 수 있게 됐고, 그러면 킬러 문제는 많이 해볼수록, 접근해볼수록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푸는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학적인 실력이 올라가. 이 드리블부터는 꼭 좀 했으면 좋겠는 거야. 꼭 좀. 그래서 킬러 문제를 정말 자세하게 다 해설했으니까 우리 드리블 목적 또 하나가 이거야. 우리는 일관되게 푼다야. 되게 중근한 방으로 푸는 게 아니야. 그냥 일관되게. 쉬운 4점이든 어려운 4점이든 킬러 4점이든 어쨌든 똑같은 방법으로 푼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빌드업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아니 왜 저렇게 쉬운 문제를 배석민은 저렇게 이상하게 푸는지, 왜 이렇게 삽질하는지, 왜 이렇게 어렵게 푸는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푸는지를 궁금했던 친구들 많을 거야. 근데 그 친구들 드립을 들으면 이해할 거야 이제. 빌드업에서 풀었던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중킬러와 킬러에서 연결이 되는구나, 똑같이 풀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그게 드립의 목적이기 때문에 난이도 대충 알겠지? 우리는 4점짜리를 다루는 문제풀이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징 뭐 다 이미 얘기했어. 이제 다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개념과 문제풀이를 연결 짓는 강의. 연결 짓는 강의고, 그 연결 짓는다는 게 물론 수업 들으면 이해가겠지만 대충 이런 식이야. 나는 A라는 뭔가 개념을 배웠어. 그리고 A-1을 물어. 그럼 쉬운 문제잖아. 그냥 A로서 충분히 A-1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1차원적인 문제야. 하지만 당연히 4점짜리는 A에서 A-를 묻지 않지. A에서 C를 묻고 D를 묻고 가장 심한 문제는 Z를 물어. 그러면 A에서 Z로 가기 위해서는 A에서 B를 떠올리고 C를 떠올리고 D를 떠올리고 이걸 다 떠올려서 Z까지 도달을 해야 돼. 그런 문제가 킬러란 말이야. 되지? 근데 생각보다 지금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그 A라는 개념만으로 Z를 문제를 풀면 어렵지만 A라는 교육과정 개념에서 파생되는 A-1, A-2 또는 B로 파생, C로 파생, 이것들이 너희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있으면 생각보다 A부터 Z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이것들이 머릿속에 다 담겨 있으면 얘에서 푸는 거 쉽다는 거야. C에서 Z로 아니면 F에서 Z로, 이게 이 과정만 문제에서 풀어내면 돼. 그런 과정들을 사고하는 사고의 확장 흐름들을 드리블에서 충분히 보여줄 거고, 그리고 그걸 익히고 나면 수학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개념과 문제가 연결이 되네. 내가 그동안에 개념과 문제가 연결이 안 되는 게 문제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이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고, 근데 그 경험이 여기에서는 문제 유형별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유형이 수능 게 100% 나올 리가 없잖아.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야. 당연히 개념 공부한 다음에는 유형별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유형별로 했을 때 이런 유형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공부가 돼야, 그래야 선생님이 얘기했던 A부터 Z까지를 항상 문제 풀 때마다 떠올리는 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니라 A에서 유형별로 쭉 풀다 보니까 아 이제 A 유형들은 얘부터 시작하면 돼. 그거 머릿속에 담아두면 돼. 그러면 이런 유형들은 나오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 이제 수능 문제에 적응이 완벽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게 드리블 강의인 거라고. 되지? 또 하나의 특징. 뭐 선생님의 모든 강의의 특징이긴 하지만 드리블에서는 특히나 더 많아. 뭔 얘기냐면 빌드업에서 보여줬지. 당연히 수학은 한 가지의 길이 아니야. 절대로. 아니 수학이 무슨 한 가지 풀이로 모든 문제를 푼다. 무슨 소리야 그게. 수학은 원래 그지. 수학은 한 가지 길이 아니야. 그래서 좋아. 한 가지 길이 아니지만 결론은 똑같은 거지. 선생님 이게 너무 좋아.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야.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잖아. 하지만 답으로 가는 길은 절대로 한 가지가 아니야.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모든 문제를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안 떠오르니까잖아. 출제자의 의도가 안 떠올라. 얘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는 답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논리는 대로 꾸역꾸역 풀어도 답은 분명히 나온다고. 너의 논리 과정의 흐름에 오류만 없으면 답은 문제 분명히 나오게 만들어져 있어. 수능은. 이게 좋은 거야. 다른 건 아닐 수 있어. 뭐 사설이든 뭔가 아닌 시중에 있는 모든 다른 문제들은 안 그럴 수 있어. 출제자의 의도대로만 풀었을 때만 풀릴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수능은 아니라고. 수능은 아니고 무조건 여러 가지 풀이를 풀어도 다 답이 나올 수 있게 문제를 만드는 게 수능이야. 그럼 당연히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똑같잖아. 우리 공부는 그렇게 해도 풀 수 있게 만들자고.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지 않아도 풀 수 있게 만들자고. 또는 출제자의 의도 말고 우리가 배웠던 A부터 따름 정리들을 쭉 익히고 났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쉬운 풀이들이 존재를 해. 우린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야. 당연히 첫 번째는 꾸역꾸역 풀이야. 필수야. 필수. 현재 수능에선 필수야. 그냥 수학적인 피지컬이 뭔가 올라가서 꾸역꾸역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잘해놓으면 지금 수능은 정말 잘 볼 수 있어. 생각보다. 되지? 두 번째, 당연히 출제자의 의도 중요하지. 이게 가장 중요한 풀이인 거잖아. 이번은 그냥 당연한 것. 누구나 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거 말고도 생각보다 간단한 풀이들이 당연하게 존재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간단한 풀이들이 뭔가 이상한 스킬이 아니라 정말 수능에 많이 나오는 유형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사고를 확장하면 3번 풀이도 훨씬 더 가능한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야. 굳이 엄청난 노력이 들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는 익혀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것들만 다 모아서 여러 가지 풀이를 다 해주는 강의가 드리블 강의. 이게 가장 중요한 드리블의 특징이야.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 자, 드리블 특징 첫 번째, 우리는 개념과 문제풀이를 연결해주는 강의.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자꾸 먼저 풀기 전에 꼭 드리블을 보고 내 머릿속을 정리하는 거야. 이제 개념에서 확장되는 개념을 정리를 해서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부터 출발이 아니라 여기서 결론까지만 살짝만 더 고민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엔제를 풀란 얘기인 거야. 되지?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를 맞게 하고 싶은 거야. 출제자의 의도가 떠오르지 않아도 수능장에서 뭔가 생소해. 처음 보는 문제야. 처음 보는 문제가 엔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엔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돼. 아니 이게 이 방법이 처음 봤으니까 뭐 할지 모르잖아. 뭐 할지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게 드리블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우리 학습 방법이라고 써놨는데, 자, 우리 학습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자기주도 학습이 최대한 되게 만들어놔서, 자, 우선 중요한 것들 딱 이런 거야. 우리의 목적은 수능이야. 그리고 수능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타임 어택이야. 그러니까 빠르게 푸는 게 정말 중요해. 아니 이게 논란이 될 줄 몰랐는데, 야, 이게 수학은 빨리 푸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아니 왜냐면 우리가 막 몇 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지금 이 30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100분 안에 푸는 거야. 100분 안에 풀려면 빨리 풀수록 검토를 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 내가 못 푼 문제를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세야. 빨리 풀려서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 여유가 생겨. 기세가 올라간 채로 문제를 다시 읽으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여. 근데 이게 아니라 막 쫓기잖아. 내 실력 발휘가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개념 공부를 했어.
개념 대충 알겠어. 문제가 대충 풀려. 근데 그 문제가 풀린다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풀었으면 맞은 게 아닌 거야. 맞은 게 아닌 건데 너희들은 이걸 생각보다 맞다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문제야. 이거는 맞겠지. 근데 이것 때문에 조급해지고 시간이 없어서 어려운 학점을 틀린다는 거야. 이거의 괴리가 사라져야 돼.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학습법 첫 번째, 체크하자. 선생님 빌드업 때부터 다 얘기를 했던 거지만 다시 강조할게.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드리블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시작이야. 문제풀이를 하면 모든 수학 문제에서는 체크가 제대로 되는 게 필수야. 첫 번째 공부할 때 제대로 체크할 것. 그리고 제대로 체크라는 거는 당연히 맞았다, 틀렸다만 체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절대 아니야. 우린 이게 아니라 당연히 문제가 맞았지만 오래 걸린 문제. T 체크하자. 오래 걸린 문제야. 이거는 당연히 나중에 다시 풀어줘야 되는 문제야. 이것들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져야 여유가 생길 거고 기세가 올라갈 거고 그래야 어려운 문제가 풀릴 거라는 거야. 그리고 세모. 중요해. 뭔가 맞았어. 근데 선생님이 풀을 봤더니 뭔가 달라. 내가 잘 푼 게 아닌 것 같아. 또는 내가 얘를 풀긴 했어. 하지만 생각보다 다른 풀이들이 떠오르진 않았어. 근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바뀌면 내 풀이를 못 풀 수도 있어. 나는 다른 풀이도 공부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체크야. 이것들을 동그라미로 바꾸는 거는 생각보다 쉽다고. 근데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가 이거지. 틀린 문제를 자꾸 풀다 보니까 틀렸잖아. 예전에 못 풀었던 거잖아. 못 풀었던 걸 맞게 하는 거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수학을 점점 싫어하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맞았던 문제라니까. 맞았던 문제들이 좀 더 완벽하게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얘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 이것도 너희 수학 실력을 올리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체크하는 연습을 꼭 하실 것. 됐지? 두 번째, 당연히 반복이야.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반복하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아마 친구들이 수학을 조금 하는 친구들은 이 드리블이 또다시 좀 더 친절한 드리블이 됐기 때문에 이해할 만한데 어렵지 않은데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아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좀 어려운데? 라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정도 난이도를 포기하면 안 돼. 어려우니까 이거 들으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돼. 절대로. 그게 아니라 정말 첫 번째 볼 때와 두 번째 볼 때 느낌 자체가 다를 거야. 그리고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아마도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을 거야. 다른 데서 못 들어봤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사고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네? 라고 생소한 것들이 있을 것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야. 너희가 안 해봤던 것들.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수련전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하자. 당연히 잘 체크해야 반복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이 반복은 너희가 맞은 것들을 다 반복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내가 맞은 거를 못하러 완벽히 맞은 거를 못하러 또 반복을 해. 이거를 잘 체크해야 반복, 회독이 가능해지는 것. 알겠지? 반복 당연히 필수고. 그 다음 세 번째. 드리블부터 꼭 했으면 좋겠는 것들이야. 드리블부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을 검토하자. 자, 얘기했지? 우리 여긴 드리블은 완전한 개념 강의가 아니야. 이제 문제풀이 강의야. 문제풀이 강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전처럼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정말 여유있게 그냥 흥얼거리면서 여유있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이제는 정말 시험 보는 것처럼 모든 수학 문제는 집중해서 빠르게 풀리는 훈련이 돼야 돼. 그러다 보면 분명히 뭔가 틀릴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전에서는 틀린 문제를 다시 봐야지. 근데 내가 틀린지 안 틀린지 모른 채로 시험 보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검토는 훈련하는 대로 늘어. 그러니까 검토라는 게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채점하기 전에 검토하는 걸 아직 바라진 않을게.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자, 첫 번째. 1번, 시간 재고 푼다. 시간 재고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정말 빠듯하게 재야 돼. 근데 여기는 웬만하면 그냥 4점짜리 위주니까 4점짜리가 당연히 3분 안에 풀리는 게 베스트야. 그러니까 실력이 좀 되는 친구들은 한 문제의 평균 3분이야. 하지만 실력이 안 되면 조금 늘어도 돼. 한 문제의 평균 한 5분 잡고 그냥 풀어. 그리고 풀었을 때 마지막 문제까지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막히면 넘어가는 거야. 이거 훈련은 그냥 필수야. 넘어가면서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채점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틀린 거를 해설을 바로 듣는 게 아니야. 틀린 문제
오답인 문제들은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주는 것. 얘가 검토의 1번이지. 아니 너희가 생각보다 그냥 대충 풀고 맞은 거 안 듣고 틀린 것만 듣고 이거는 너 바보짓이야. 그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자 생각해봐. 틀린 문제 유형들이 있어. 틀린 문제가 1번 여기까지 건드리다가 아예 답을 못 냈어. 이런 문제가 있고 2번 쭉 풀었을 때 답까지 냈는데 틀릴 수가 있어. 자,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당연한 거잖아. 1번에서의 문제는 아예 모르는 거지. 여기까지는 알겠지만 아예 모르는 거야. 그런 건 그냥 이거지. V체크야. 아예 모르는 거. 하지만 생각보다 답을 내서 틀렸다는 얘기는 이유가 두 개밖에 없어. 여기 안에는 뭔가 계산이든 실수가 있었거나 뭔가 실수가 있고 계산해서 뭔가 틀렸던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완전히 X가 아니지. 실수한 것들. 아니면 뭔가 논리에서의 오류가 있을 거야. 논리에서의 비약이 있거나 논리 과정상의 오류가 있어. A에서 C로 가면 안 되는데 A에서 B로 가는데 C로 가버린 거야. 이런 오류가 있을 거야. 그럼 봐봐. 둘 다. 계산을 실수했든 논리에 오류가 있든 다시 풀면 고쳐지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정말 이게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야. 내가 뭔가 답을 냈는데 틀렸다는 얘기는 무조건 내가 그 풀이를 고쳐야 되는 게 필수 과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문제풀이가 생각보다 너희가 푸는데 지쳐서 막 푸는데 지쳤어. 채점을 해. 그러면 그냥 강의를 들어. 편하게 공부를 하려고 해. 이게 정말 큰 문제더라고. 그래서 많이 그 친구들 봐온 이유가 봤을 때 결론이 이거였어. 너희가 생각보다 이런 과정을 나를 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편하게 만드는 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시간 투자하는 것만큼 점수가 안 오르는 거야. 이거 하나만 살짝 고쳐도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다시 푼다. 다시 푼다는 게 절대 지우고 다시 푸는 게 아니야. 내 풀이를 다시 보는 것. 내 풀이를. 이게 중요해. 내 풀이가 어디에서 실수가 났고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를 꼭 다시 보는 것. 다시 체크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공부야. 이거를 교정원에 나가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 완전히 틀린 문제를 고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쉽다니까. 훨씬 더 쉬운 거를 먼저 하자니까. 그래야 너희가 느낌이 와. 점점 내가 발전하네. 점점점 문제가 풀리네. 이런 게 빠르게 와야. 그런 피드백이 빠르게 와야 수학이 덜 싫어지지. 그래야 뭔가 재미가 생기고 그래야 그 기세로 문제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예 자꾸 틀린 문제를 풀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수학 점수가 낮아지고 자존감 낮아지고 이런 악순환을 하지 말자고. 이게 드리블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치? 자, 세 가지만 얘기했어. 세 가지만. 드리블에서 꼭 너희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는 것들이고 이것들을 최대한 너희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선생님이 다 구성해놨어. 포텐셜 좀 더 만들어놨고 QR코드 만들어놨고 내가 최대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올려줘. 그대로 선생님이 이 사이트에 다 올려주면 최대한 그래도 이게 번거롭지 않게 올릴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올려줘. 그러면 너희들의 오답들이 계속 생성이 될 거고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고 그리고 뭔가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들 다 따로따로 오답들을 따로따로 모아줄 거야. 다 모아줄 거니까 도움을 받으면서 제대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여기 지우고 깔끔하게. 자, 이제는 배드누막. 선생님이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강의고 그리고 너희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100% 확신하는 강의야. 분명히 얘를 듣고 나면 너희들이 느낌이 올 거고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면 되는구나. 내 사고를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되는구나 라고 느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엔젤을 푸는 만큼 실력이 올라가는 게 느껴질 거야. 하지만 뭔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도 않고 뭔가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오르긴 오르겠지. 근데 효율적으로 점수가 오르지는 못할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꼭 엔젤을 풀기 전에 드립을 듣고 이거 실력을 좀 올려놓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풀자고. 이런 강의가 우리 드리블 강의니까 너희들 선생님 열심히 준비를 할 거니까 너희들도 정말 열심히 이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봅시다.